뉴욕 한인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가 다음 달 8일 개최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 공사 기간 MTA에 요금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H-1B 비자 비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연방노동부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의 10명 중 6명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재판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 비율이 전체 추방자의 80%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다음 달 8일 개최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뉴욕에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 여성 인권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뉴욕 한인회관 내 이민삭 박물관에 들어서게 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 LA 글렌데일 등에 세워진 소녀상과 같은 모습으로 조각가 김석영 씨 부부에게 이미 제작 의뢰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10월 뉴욕을 방문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마련해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우리 소녀상 건립에 맞춰서 또 그 세미나 참석차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소녀상 건립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약 1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여 달러가 마련된 상태로 남은 4만여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인 골프협회가 주관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는 오는 7월 8일 롱아일랜드 미들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골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7월 8일 역사적인 이 자리에 모두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한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사 박물관 내에 위안부관 또 소녀상 건립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챔피언조, 일반조, 여성조로 나뉘어 개최되는 평화의 소녀상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뉴욕 한인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출퇴근길 승객들은 여러모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금 할인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MTA에 공사 기간 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하는 통근자는 35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여름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일부 노선은 펜스테이션까지 운행하지 않고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과 퀸즈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역까지만 운행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자 중 일부는 펜스테이션까지 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들 이용자들은 서비스 차질에 대한 할인 요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은 구역에 따라 1구역은 한 달 정기권이 $190, 자메이카와 플러싱, 베이사이드, 리들렉 등지의 3구역은 $226, 가장 먼 14구역은 $500에 달합니다. 펜스테이션까지 운행이 중지되면서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과 퀸즈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 역으로 전철을 갈아타고 맨해튼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뿐 아니라 전철 요금도 할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H-1B 비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 실사를 통한 대대적 단속에 착수한 노동부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 수사관들은 최근 H-1B 취업비자 및 취업 관련 비자 사기 수사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연방검찰이나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아닌 노동부가 H-1B 취업비자 관련 수사에 착수하고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수사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여 건의 H-1B 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뉴햄프셔에서는 IT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한 IT 그룹이 노동허가 거짓 신청으로 적발됐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가짜 서류로 H-1B 비자를 받게 해준 헬스케어 업체 대표가 기소됐으며, 뉴저지주에서는 임금을 업주에게 되돌려주도록 한 인력 공급 업체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연방사법기관들과 공조해 적극적인 현장 조사뿐 아니라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형사 기소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알렉산더 코스터 노동부 장관은 취업비자 사기를 저지르거나 악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단속이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영주권자는 약 29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중 64%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출신 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 수는 2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02년 30만 명을 넘으면서 최다를 기록한 이후 2006년 27만 명으로 줄었다가 2007년 28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3년간 27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2년 소폭 증가해 29만 명을 회복한 이후 현재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영주권자 1,318만 명의 2.2%는 한인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11번째로 많았습니다. 29만 명의 한인 영주권자 중 63.8%인 19만 명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인 영주권자 10명 중 6명이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지만 영주권자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영주권자가 많은 출신 국가는 멕시코 328만 명으로 나타났고, 이어 중국 68만 명, 필리핀 57만 명, 인도 56만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의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추방자의 80%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민 전문 매체 이미그레이션 임팩트.com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첫 해 평균 40만 명을 추방할 경우 국경지대 체포자와 2년 이하 미국 내 거주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해 82%에 해당하는 32만 8,440명이 즉시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속 추방 제도는 보통 불법 이민자가 미입국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국경지대에서 붙잡힌 경우에만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 추방의 대상을 미국 내 거주 중인 불체자까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 추방 대상이 되는 불법 체류 기간을 1년 이하로 확대하면 총 16만 3,994명이 추가 적용되고 180일 이하나 90일 이하까지 확대하면 여기에 각각 8만 646명, 4만 98명이 더해집니다. 추방 재판의 기회도 없이 곧바로 추방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단체들은 이처럼 신속 추방이 무분별하게 확대 시행될 경우 추방 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곧바로 추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의 최우선 대상은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9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범죄 전과가 없었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임시 체류를 허용받은 이민자들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ICE 추방 전담반은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97만 명의 이민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정기 점검을 조건으로 사실상 임시 체류를 허용받은 이민자들이며 82%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전과 이민자를 최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던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방침을 받고 이들을 추방하고 있는 것은 이민 당국이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갖고 있어 추적이 쉽고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아 신속하게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집중 이민 단속은 대부분 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행정부에서 장기 체류를 허용해온 이민자들이 구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범죄 전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최우선 추방 대상에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추방 1순위 대상자는 중범 전과를 가진 불법 체류 이민자와 90일 이상 수감 전력이 있는 경범 전과 불법 체류 이민자들입니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이민 사회의 추방 공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북한에 억류됐다가 최근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19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대북 여론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원비어가 19일 오후 3시 20분 사망한 것으로 원비어의 가족들이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 발표를 슬픈 의무라 표현하며 우리 아들이 북한의 소나기에서 받은 끔찍한 고문과 같은 학대는 어떠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는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던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고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오랜 교섭 끝에 지난 13일 혼수 상태로 고향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돌아온 원비어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심각한 뇌 손상 증상으로 오랫동안 혼수 상태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가 지난해 3월 재판 이후 식중독 증세인 보툴리누스 중독증을 보이다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코마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는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에 공식 사망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 시민이 강제 억류 후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망함에 따라 미국 내 대북 여론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전체 미국인의 62%에 해당하는 1억 9,800만 명의 신상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생지와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치적 견해 등이 담긴 엄청난 양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IT 전문 웹사이트 기즈모도는 19일 보안업체 업가드의 사이버 분석과 크리스 비커리가 거대한 데이터 은닉처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과 계약을 맺은 딥루트 애널리스틱스라는 조사 회사가 소유한 이 숨겨진 자료는 수십 개의 기관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미 전체 인구의 62%에 관한 신상 자료로 알려졌습니다. BBC 방송은 이 자료가 공개로 접근할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의 스프레드 싯 형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서버에 링크를 갖고 있다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개인의 일상적 신상 기록 외에도 종교나 인종 등과 관련된 편견, 총기 소유, 낙태, 줄기세포 연구 등과 관련된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자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즈모노는 딥루트 측이 미 유권자들에 대한 프로필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데이터는 영향력 있는 공화당 정치 조직들에 의해 사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팅 보안 전문가인 댄 오셜리버는 이처럼 엄청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단순한 보호장치도 없이 온라인에 호스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료용 마리화나만을 합법화한 뉴저지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차기 주지사 후보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일 주상원 법사위원회는 21세 이상 주민에 한해 마리화나를 50g까지 소지 및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뉴저지에서도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의회 상정만 3번이지만 번번이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전국적으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주지사에 도전하는 필 머피 민주당 후보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니콜라스 스쿠타리 주 상원 의원은 뉴저지에서도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야 한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는 엄청난 세수와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의료용 목적으로만 마리화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변호사로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교통사고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지난 3월 초빙 교수로 임명된 한국국립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법과 미국 이민 세대의 변호사 도전기 및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대학 강단에서는 첫 경험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학생들의 큰 호응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한국 학생들은 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일상생활 속에 대입시켜 재미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 측은 올해부터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을 통해 8명의 동포 장학생 외에 한국의 법학 대학원생 2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개혁 정책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SC 이민자 통합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파를 폐지함에 따라 LA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민자 통합센터는 현재 LA 카운티 내 소규모 기업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불법 이민자는 35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UC대학 이민자 법률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이민 정책 행보에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역시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최근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15일 다파를 폐지하는 한편 다카는 유지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차일드 케어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 차일드 케어 지원 기준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차일드 케어를 지원할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소득 상한선을 올려 지원 자격을 더욱 확대하고 차일드 케어 대상자들의 소득이 증가해 소득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소득 상한선이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코로나에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불법 체류일 경우 퇴거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뉴욕주 상원 의원인 호세 페랄타 의원은 19일 주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를 천명한 뉴욕시에서도 최근 이민자 차별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에지워러에 운영되는 한인 애완동물 업소가 반려동물 생산 농가에서 태어난 애완견을 불법 취급해 판매 금지 처분과 함께 애완견 7마리가 압수 조치를 당했습니다. 에지워러에서는 반려동물 생산 농가나 비영리 동물 구호단체 등에서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는 조례안이 시행 중입니다. 환경단체 리버키퍼와 가디언스 오브 플러싱 베이가 주최하는 플러싱 베이와 플러싱 크릭 등 플러싱과 인접한 수로 정화 사업을 위한 워크숍이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플러싱 베이와 크릭의 정화 사업과 미래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30만 달러가 투입되는 46번 도로 브릿지 개보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저지주 포트리 46번 도로의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됩니다. 주교통국은 7월 중 2번 주말 공사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며 46번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들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차례 공사가 진행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